바로 해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석에 많은 분들이 이곳 광화문광장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추석 음식도 나눠 먹고 가족분들과 함께 제대로 명절다운 명절 쓸쓸하지 않도록 마음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곳 광화문광장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대학생 그리고 선생님들, 교수님들, 많은 대학 동문회에서 오늘 낮에 서울시내 이곳 저곳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정교조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에 많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교조 선생님들께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첫 번째 발언은 정교조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윤정희 선생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부에서 왔습니다. 정교조 전북지부 사무처장 맡은 올해 지적처장 맡았습니다. 윤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 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유민학원인데 전북에서 왔습니다. 전북대원에서 매일 그 페이북에서 제가 답글 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처장이 오래됐더니 제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고발을 많이 당했어요. 고발도 당하고 몇 번 고발을 하더니 이제 막 자른다고 저희들을 자른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올해가 보통 상황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희 정교조 그 본부에서 저한테 올라가라고 한 것이요. 제가 8월 21일 날인가 여기 청운동 사무소 그 청와대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아마 그거 자랑하라고 무대에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임을 하니까 여름방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부장님이랑은 맨날 쉬라고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쉴 수가 없었는데 이제 상학이 다 끝나고 나서 휴가를 제 일주일을 받았습니다. 휴가 갔다가 이렇게 유민 아버님 계속 단식하고 계시고 이렇게 너무 쉽게 편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화문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이제 노란 목걸이 만드는 걸 이제 거기서 처음 이렇게 가전 수공업을 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다가 그 전날 유민 아버님이 청운동 그 청와대 앞에 가다가 경찰한테 이렇게 막혀가지고 못 가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목걸이 만들 분이랑 둘이 눈빛이 찌리리 통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보자. 왜 우리 국민을 못 가게 하냐. 하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단식 1일대 앞에 있고요. 단식 1일대 붙이고 등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이렇게 붙이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면은 여기서부터 못 가게 막잖아요. 그래서 잠바 입었습니다. 그날 좀 추웠어요. 비도 오고. 그래서 잠바 입고 그 청와대 앞에까지 갔습니다. 중국 사람들 엄청 반갑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니까 이제 좀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잠바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잠바를 벗자마자 거기 있는 그 경찰 한 20명 정도가 1초도 안 돼서 저희를 딱 에워 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억울한 게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뭐 구호학도 외치지도 않았고 잠바를 벗었을 뿐인데 디테일합니다. 저희가 뭐 노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날 종로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한 개 있어야죠. 그래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왔는데요. 11시 55분에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11시 55분에 나왔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쪽 국회에서 저희 정교조 변호사님들하고 상의 중이고요. 저희를 불법 체포로 그 경찰들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얘네들은 맨날 우리 고발하잖아요. 우리도 고발하면서 다 고발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 고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이 말하는 것은 조금만 누가 말해도 바로 고발한 거 수리해가지고 바로 막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고발을 하면 말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이번에 그 명절 때 이제 저희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요. 정말 세대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제가 자꾸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의문을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문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정부가 죽인 거냐?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정부가 애들을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엄마 지금 내가 정부가 죽였다고 말했어? 저 그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종편에서는 이 세월호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면 얘들이 죽었다고 한다, 이 나쁜 것들이다, 그래도 정복이다, 뭐 이렇게 같이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노란 목걸이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 노란 목걸이를 하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이 움직이는 광화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잊지 말고 꼭 우리 스스로 모두가 움직이는 광화문이 되어서, 매일 아침 출근을 하고 그 길거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은요 꼭 비가 온답니다. 그 꼭 비가 오는 이유는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 지내거든요. 우리도 이길 때까지 계속 하실 거죠. 네, 이길 때까지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실게요. 박근혜 책이 들으면 되나요? 네. 세월호 참사주범 박근혜를 구속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곳 광화문 광장에는 저희처럼 세월호 진실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요즘 일간 베스트 회원분들께서도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 땅에 가장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향을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것이 이 세월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 또한 끝까지 진실을 찾기 위해서 싸울 거라고 다짐 방금 같이 하셨는데 진짜 그러신 거죠? 네. 다음은 오늘은 대학생들이 많은 준비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대학생 분들께서 발언을 해주시겠는데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양효영님과 민대협 홍정국님이 발언을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양효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일면에 막말 폭력에 멍드는 폭격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세월호 집회에 집회에서 발언을 한 유가족분들이나 집회 참가자들의 소위 막말을 따서 비난을 하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선일보가 영광스럽게도 제가 했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통령과 연장자에 대한 예우가 없더라고 썼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이 추석 때 친척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로 만들어준 조선일보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조선일보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존경받을 일을 해야 존경해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이 정부를 원망하지 말고 유가족들이 애국심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한 건 막말 아닙니까? 단식농성장에서 폭식 투쟁하는 건 막대 먹은 행동 아닙니까?
이야기했습니다. 테러로 피로감 들먹이면서 자기들 필요한 것만 계속 알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얘기했던 민생 무엇이었습니까? 담배값 올리고 주민세 올리고 가난한 서민들 호주머니 터는 게 민생입니까? 이 정부가 앞으로 뭔가 살린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린다고 얘기한 거 족족 전부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이들도 죽이고 민생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누리당과 정부에 맞서서 저 새정치민주연합도 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에 끌려다니더니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힘썼던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힘썼던 이 상돈을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박영선 의원님께서 본인의 정적을 착각한 게 아니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새누리 민주연합이라는 비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유가족분들의 굽힘없는 투쟁에 바로 여기 계신 대학생, 교수님, 그리고 세월호의 또 하나의 상주인 전교조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월호 진상규명이라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와대와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평화도 없지 않겠습니까? 주거권과 특별권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저희 대학생들도 학내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유가족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대합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홍정국입니다. 네, 저희 대학생들도 이 세월호 사건 발생한 이후로 계속 이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8월의 활동을 말하지 않고는 이 대학생들의 활동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초 전국을 누비면서 저희들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서명운동을 받고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대구의 찜통 더위와 조금은 불편했던 잠자리도 기억에 남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건 이 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대중들이었습니다. 저희에게 한번 서명했는데 또 서명할 수 없냐고 말했던 그 시민분, 조용히 저희에게 음료수를 사주시고 가던 그 시민분, 저희가 이 보수적인 어르신께 이제 혼나고 있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대신 이렇게 그 아저씨를 몰아내 주시던 애국적인 그 시민분들도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저희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 국민적인 요구이고 저희 대학생들이 정말 순례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어느덧 500만에 가까운 분이 서명을 해주신 세월호 특별법, 그러나 150일이 지난 지금도 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가족분들을 외면하고 있는 청와대에 있습니다. 또한 이 유가족분들을 호도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거짓 선전을 일삼는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수 세력과 이 청와대가 외면할수록, 세월호의 진실을 외면할수록 저희는 오히려 세월호 진실에 대해서 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보수 세력의 태도가 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바로 정부에 있고 책임자가 정부라는 것을 오히려 확실하게 알려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네, 이번 추석이 끝나고 11일에 또 새누리당 일파들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왕구 원내대표가 이제 이 세월호 특별법은 자력부재라면서 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면서 또 이 세월호 특별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인재 새누리당 대표가 이 세월호 특별법 이제 유가족분들이 이제 양보를 해야 될 때라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애국심을 보여달라 운운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대체 법을 어기는 자들이, 법체계를 흔드는 자들이 누굽니까? 저희들이 집회할 때마다 막아서는 경찰들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 세월호 집회를 막아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법체계를 운운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애국심은 또 누가 운운하고 있습니까? 이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하면서 다시는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겠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애국자들 아닙니까?
더 이상은 새누리당과 이 보수 세력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대학생들 그래서 더 뜨겁게 투쟁하려고 합니다. 이제 보수 세력들은 이제 세월호 피로가 무능하고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을 고립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분들 고립되게 저희 놔두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유가족분들 아들딸 되겠습니다. 이미 유가족분들은 고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함께하고 있고 이 싸움은 식빵을 넘어 광화문을 넘어 청와대에 점점 더 가까이 행진하고 있습니다. 수도에도 단식의 릴레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더 불붙고 있는 투쟁에 저희 대학생들 앞장서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 시원한 발언을 해주신 우리 대학생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이 열심히 싸우는 우리들이 언론에서 잊혀질까봐 정말 많은 보수 세력에서 힘을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열심히 힘써주셔서 저희가 전국으로, 방송으로 이곳저곳에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고요. 많이 피로하신 것 같은데 세월호 피로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피로하시면, 피곤하시면 잠시 쉬셨다가 다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계속 기다릴 거니까요. 그렇죠? 일반 매트 회원님들께서도 피곤하시면 잠시 쉬었다가 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고맙게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공연도 함께 준비했다고 합니다. 청춘 낭만 시사극장 끼에서 꽁트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사 낭만 청춘 극장 끼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디비라는 노래를 개사해서 공연을 준비해봤는데요. 저 연습이 좀 부족해가지고 실수를 할 수 있는데 호응 많이 해주시고 그 후렴 부분에 레디비 하시는 부분 이제 같이 손 흔들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래 주세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지 5개월이 흘렀죠. 하지만 난 견딘 건 하나도 없어요. 40명의 산식하고 제자리가 모이되 따끈한 맘 마시면서 시간가요. 현모양처 그런데 날 즐기는 부모만 몰라요. 특별법을 만들자니 반대하는 사람들 주사권, 기소권, 사법체계 힘든데요. 국정조사 된다고 당당히 말했더니 청와대는 자료 제출 용건 뒤통수 국회의원 노유가도 뒤통수
네, 딱 한 곡만 준비한 줄 몰랐습니다. 공연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학생들이 나오니 이분들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다음 발언해주실 분들은요, 민교협 대외협력위원장이신 김진애 교수님과 서울지역대학 민주동문회 협의회 상임대표 이호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민주동문회 회장 그리고 서울지역 대학 민주동문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호윤입니다. 오늘로서 세월호 참사 151일째입니다. 유가족분들 청와대 앞에서 농성한 지 처절하게 농성한 지 21일째입니다. 저희 대학 민주동문들은 교수, 학생들과 더불어 지난 8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기소권 수사권이 보장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외치면서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대학동문 학생, 교수, 사회의 지성 세력입니다. 대표적인 양심 세력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앞장서야 국민들이 나서실 수 있고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야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다는 이러한 일념으로서 지금까지 20여일차 몇 차례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나름대로 결실을 맺어 오늘 부산 지역에서 우수 학생 대학동문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대행진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산 지역 학생, 교수, 민주동문께 힘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대구 지역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국적인 대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함께 나서겠다는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까지 갈 길이 요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한테 기대해야 할까요? 야당이요? 아니죠. 더욱이 청와대 여당은 더더욱 아니죠. 그럼 누굽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투쟁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국민과 함께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전으로 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록 세월호 촛불문화제지만 직접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안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판결 소식 들으셨죠? 이런 판결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치 개입 유죄, 선거 개입 무죄랍니다. 강도 살인을 했는데 강도죄 유죄, 살인죄 무죄랍니다. 이런 황당무계하고 파렴치하고 엉터리 어거지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절로 보는 겁니까?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위반 이러한 작태를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조금 후에 양심적인 한 판사께서 용기 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죽었다! 이것은 기록이만 판결이다. 가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이러는 사기 판결이다. 그리고 판결이 아니라 일부의 소수의 무지막한
출세지향적인 정치판사들의 자기개발이 다름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판결은 권력의 신여로 전락한 사법부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박근혜 후보에게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1910년 4.19 혁명 아시죠? 그 4.19 혁명은 당시 이승만 정권의 정체적인 당권 부정선거에 들고 일어난 전국민적 항거였습니다. 이 항거로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선거를 자행한 세력들이 어떤 역사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당시 부정선거의 주역이었던 최인규 내무부 장관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정정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대통령 이승만 4.19 혁명 매출에 그대로 하야했어요. 여러분,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당시 대선을 앞둔 리처드 닉슨 백악관 비밀 보장팀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정부위원회가 입주했던 워터게이트 건물의 도청 시설을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년 2개월 후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 그대로 하야했습니다. 저희는 저 사기 판결보다 국민과 역사의 힘으로 즐거운 판결을 내립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정치개입 유죄! 선거개입 유죄! 또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이것이 낱낱이 밝혀지고 이것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대통령 박근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세월호 특별법 제정 투쟁과 부정선거 규탄 투쟁은 별개의 투쟁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뿌리가 같은, 목표와 같은 동일한 투쟁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이런 정권, 이런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조직적 체계적 부정선거로 탄생하고 당선된 이런 정권, 이런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저희 대한민주동문들, 우리 학생, 교수, 시민들과 더불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당초 부정선거의 실수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그것이 입증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교협 대외협력위원장 맡고 있는 경희대 김진애라고 합니다. 제가 청중석에 있으면서요, 이 세월호 집회 때 나오면서 매번 들은 생각은 교수들은 발언을 시키면 안 된다 였습니다. 예. 분위기를 늘 가라앉히고 가끔은 식상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저 또한 준비하면서 분위기를 많이 가라앉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죄송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웅기 아버지와 승현 아버지가 걷던 그 십자가 순례길에 한 이틀 졸졸 따라다닌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같이 걸으면서 느꼈던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숭고함이라는 걸 느꼈어요. 진정한 권능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이 걸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나눠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같이 지겠다고 말을 못 꺼내더라고요. 제가 승현 아버지보다도 훨씬 체력이 좋을 것 같고 쌩쌩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대신 들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겠더군요. 그거는 바로 그분이 만든, 그분이 갖게 된 권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이 아닌 우리가
비록 그 곁에 있긴 하지만 도저히 범접하지 못하는 숭고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숭고함은 순례길 뿐만 아니라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도 50일 가까이 단식을 하신 유민 아버지에게서도 보이시고요. 그리고 삼보일배를 하는 저 유가족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도 봅니다. 광화문에 누워있거나 국회 그 싸늘한 그 대리석 앞에 누워서 이 지붕도 없이 누워서 잠을 청하는 그분들 앞에서 진실을 향한 이분들의 숭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붕이 좋고 그것도 파란색이고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저 높은 담벼락 속에 있는 그 알량한 권력보다는 아무것도 없고 바람도 막지 않는 이 비바람 속에서 몸을 던진 분들의 숭고함을 느끼게 했더라고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가 끝없이 차선만을 택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부든 권력자든 정치권이든 늘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 차선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유가족들의 모습은 바로 최선인 것 같아요. 슬픔 앞에서 자식을 보낸 사람이 이제 택할 것은 차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최선을 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 앞에 생명을 보낸 그 마음으로 생명이 간 이유를 알고 싶다. 죽음의 이유를 알고 싶다. 15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례식장에 와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지를 묻는데 상주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5개월, 150일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도 민망하고 당사자들은 더욱더 민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 같이 더 200일이 되든 300일이 되든 해가 가든 같이 함께하는 것이 슬픔을 맞이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나마 이 사회에서 보지 못했던 진실함, 숭고함, 겸허함 그 어느 것에도 포기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해서 싸우는 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어린 학생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회잖아요. 지난번에 한겨레 신문에서 보니까 학생들이 7점 몇 프로밖에 재난의 상황이 닥쳤을 때 어른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을 같이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겠다, 그들을 믿지 않겠다라고 할 때 교육은 불가능하고 이미 불가능한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 이런 교육이 불가능한 사회에서도 한 줄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실의 별이 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요구하는 이 세월호 특별법이 관철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힘내시고요. 또 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조금 전까지 발언해주신 분들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가족분들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싸우겠다라는 다짐을 밝혀주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아여대 민주동호회 사무국장 배회숙님과 민주협 대외협력위원장 김진애 교수님 그리고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장민규님께서 여러분들께 다짐을 밝히는 순서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다짐은 낭독하겠습니다. 대학생, 교수, 졸업생이 유가족과 시민들께 드리는 다짐.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3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6일 유가족 연단과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충감하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유가족이 원하면 언제든지 면담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유민 아버님이 46일 동안 단식을 하고 유가족들이 수십일째 청와대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노숙 용성을 하여도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 또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의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유가족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가족에게 줄 수 없다며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법으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수 없으며 국가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거나 유가족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결국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특별법의 의미를 훼손시키려고 하고 유엔들과 시민들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단순히 아이들의 죽음의 이유를 알고자 하는 유엔들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성의 없이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어떻게 유가족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들 모두의 미래를 위해 가장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란히 함께 서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단 한 명도 구조하지 않았던 세경과 정부를 보면서 단골 희생자의 언니 같은 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도 유가족들과 시민들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어른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 20대의 우리 대학생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세대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9월 27일 더 많은 학우들, 졸업생들, 교수님들과 함께 다시 이 자리를 찾겠습니다. 남은 2주 동안 상내에서 세월호에 대한 토론을 더 많이 하여 416개의 과 동아리 선언을 들고 오늘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으로 오겠습니다.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14년 9월 13일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촛불문화제 대학생, 교수, 졸업생 참가자 일동. 어떤 어려움이 와도 들리지 않는 사랑은 이렇게 무거운 짐이지만 그 마음 하나로 이겨요. 불처럼 물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날
새로운 마음으로 떠나기로 해요. 네, 날이 많이 어두워졌는데요. 혹시 초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 불을 밝히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불을 밝혀주시고요. 초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까 손쉽게 나눠드렸던 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도 중간중간 받아가셔서 초에 불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또 모였으니까 오늘도 인증샷 한번 찍으셔야죠, 그죠? 네, 기자분들 사진 저희 인증샷 찍어주실 기자분들 올라와 주시면 저희 인증샷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소원 다들 드셨나요? 네, 소원 많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여러분 초와 손피켓 높이 드시고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크게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소원 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언 순서가 오늘 가족분들 발언인데요. 우리 청와대에서 그리고 이곳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어려운 농성 이어가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힘내세요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네, 함성도 한번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증샷 찍어주신 기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순서는 가족분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유민 아버지 김영호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민 아빠입니다.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죽 잘 먹고요. 지금은 소화도 잘 됩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고 저희 대신에 자리를 지켜주시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국회에 올라올 때는 제가 이런 성원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가족 임원들이 특별법 제정 위에 국회에 올라가야 한다고 해서 저는 도우려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단식하기로 결정했을 때 자식 잃은 부모가 단식까지 하면서 요청하는데 설마 그걸 외면하지 않겠지, 금방 끝내가지 하는 생각에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은 차가운 무대응과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건데 과도한 보상이니 특례 입학이니 의사자 지정이라는 것으로 진실을 호도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롯 유가족들은 감시하고 사찰해왔습니다. 우리의 애타는 요청을 외면하고 오히려 감시, 억압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모습, 4.16 사고로 진도에 내려갔을 때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고 때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텨야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일어날 거야.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서히 불길이 일어났고 어느 순간 폭발했습니다. 교황 15식 때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 유가족들을 주목했습니다. 제가 비록 40일 만에 쓰러져 병원에 갔지만 많은 지지와
공조 단식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단식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특별법 제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는 우리 유가족 보고 대통령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믿어달라고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언제든지 필요하면 찾아오라고 했지만 딸을 잃고 한 달 넘게 단식 중인 에리가 대통령 면담 신청서 제출하는 것까지 막았습니다. 청와대 경호원들이 불법적인 차단을 하면서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습이 아니라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더니 저보고 막말을 했다고 공격하더군요. 그 일로 제가 쓰러져 병원에 가고 울분에 찬 우리 유가족들이 저 대신 대통령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 올 때까지 청운동 사무실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23일째 아무 답을 주지 않아 날씨가 추워지는데 길바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가족의 뜻이 잘 반영되게 하겠다. 진상규명에 여한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는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억지 주장을 하면서 계속 반대를 합니다. 대통령, 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특별법 반대만 하는데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건가요? 왜 그 방법은 못 내놓으면서 우리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믿어달라는 말이 나옵니까? 저라면 부끄러워도 그런 말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진상규명을 원하기는 하느냐요? 저 같으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오히려 신뢰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밝힐 수 없는 큰 잘못을 한 게 있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7시간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여당은 세월호 문제 놔두고 민생 문제 얘기하자고 합니다. 민생이요? 안전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저희고 우리 유가족입니다. 제가 가난 때문에 유가족들에게 못해준 게 많아 아산 직장 잡고 휴일에도 안 쉬고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처음으로 정규직이 되어 학자금 지원 나와 가난한 때문에 대학 안 가려고 했던 유민이 대학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유민이 유나 좀 더 챙겨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5월에 유민이 유나와 함께 여행 가려고 콘도까지 예약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4.16 사고로 다 무너졌습니다. 당연히 살아야 할 애들이 정부가 구조를 못해 이제 겨우 이루어지려고 했던 제 민생, 행복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 문제를 놔두고 민생 얘기는 하는 게 제 말이 됩니까? 철저히 바꿔야 합니다. 이 사고가 한국을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민이와 친구들이 헛되이 죽음을 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대통령, 여당이 국가 개조 말만 했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국정조사, 특별법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잘못을 숨기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잃을 게 많은 저들과 잃을 게 없는 우리 부모가 싸우면 누가 두려워할까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 유가족들은 겁날 게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해서 나라 안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족과 여기 우리를 지지하러 오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는 분들, 우리를 공격하는 일베, 어버이 연합 같은 사람까지 다시는 우리 유가족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보수 인터넷 단체들이 저보고 보상금을 바라는 것 거짓 투쟁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제가 단식할 때 응원 오시는 국민 여러분께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보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세대가 희생을 해서 안전한 나라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해맑게 뛰어놀자고 했던 말 많습니다. 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억울하게 죽은 유민이 진실을 밝히고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신상유명, 안전한 나라 건설은 너무도 당연한 우리 국민 모두의 권리 아닙니까? 일부 보수단체들이 그만해라, 그런 말들 자주 합니다. 우리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발 그만하게 해주세요. 가장 집에 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 유가족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눈물까지 흘리며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하나도 해준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정부 여당이 시간을 끌어 이를 이기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대통령은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빨리 약속을 지켜 특별법 문제를 해결하여 그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제가 이 훈신동상 앞에서 단식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 오셔가지고 안 온다고 하면서 제 얼굴만 보면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이제는 단식 끝났습니다. 죽 잘 먹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웃으면서 싸웁시다. 웃으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야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응원과 격려의 함성과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죠. 네, 아직도 가족분들이 이 하늘을 지붕삼아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 이곳 광화문에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주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생각하면 아주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오늘 이 문화제가 끝난 직후 그리고 언제라도 시간을 내셔서 청와대 앞으로 그리고 이곳 광화문으로 오셔서 가족분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수 송경희님께서 공연을 해주실 겁니다. 공연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 매주 이뤄지는 촛불문화제 그리고 여러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을 만드느라 여러분들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모금하는 학생들이 여러분들 사이로 모금함을 들고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텐데요. 같이 소음 흔드시면서 노래도 같이 불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 기록할게 아무도 말 못해 않게 기억할게 다 기억